고구마나 마늘밭에 바닷물을 뿌리면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면 나중 굵은 뿌리의 다수확을 할 수 있다는 영상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작물에 뿌리면 이처럼 잘 된다는 영상은 고구마나 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내가 키우는 작물에 뿌려보고 싶은 충동은 당연히 생깁니다. 그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해야지 덮어놓고 하면 애써 키운 내 작물 망치겠죠. 내가 키우는 작물에 바닷물을 치면 잘 크는가? 이것보다는 먼저 바닷물을 쳐도 괜찮은가? 나아가서 그냥 그대로 쳐도 되는가? 더 나아가서 물을 얼마나 타서 쳐야 되는가는 알고 해야겠죠. 아생연루살탄은 바둑이면 나오는 격언이 아닙니다. 효과는 둘째이고 일단 뿌리는 작물이 달이 없어야죠. 이 바닷물도 뜨는 자리에 따라 농도가 다르지만 보통 96.5%의 물과 3.5%의 각종 염류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이 바닷물을 담아 작물에 그대로 치면 3.5%의 연면시비를 하는 셈이 됩니다. 연면시비는 살포 후 상황과 비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에서 1000배 농도로 칩니다. 이걸 퍼센트로 환산하면 0.2에서 0.1%가 되죠. 그런데 바닷물은 3.5%이니 여기에 비하면 수십 배의 진한 농도로 연면시비하는 격이 됩니다. 효과는 둘째치고 바닷물을 작물에 치면 옆에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 몇 년 전 농진청에서 산하기관의 작물별 옆에 정도 실험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래 표가 바로 그것인데 여기서 보면 어떤 작물은 바닷물 원액을 쳐도 괜찮은 작물도 있습니다. 바로 마늘, 양파, 고구마, 과수로는 감귤나무입니다. 이렇다고 해당 작물에 마구 치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치고 난 다음 날씨가 관건이라는 것은 연면시비 상식이죠. 다음으로는 감자나 토마토입니다. 여기에는 5배나 7배로 묽게 하여 쳐야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여기에다 원액으로 치면 감자는 10중 3, 토마토는 10중 9가 옆에를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 배추, 참외, 수박, 파프리카 등인데 이 작물은 10배로 물을 타서 쳐야 안전하다는 얘기네요. 만일 고추밭에 친다면 이보다는 살짝 물을 더 타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오이, 포도, 딸기에 칠 때는 물을 100배나 40배로 타서 쳐야 안전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 표는 작물에 바닷물을 칠 때 안전하게 치기 위한 실험이고 데이터입니다. 작물에 쳤을 때 안전한 기준이지 효과와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작물이 안전하게 쳤다고 효과가 다 있다는 또는 얼마나 있다는 얘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닷물에 섞인 여러 성분 3.5% 속에는 소금, 즉 염화나트륨이 약 78%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성분은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순입니다. 다음으로는 황산칼슘, 황산칼륨인데 이들이 작물 속에 녹아들려면 이온화되어야 하는데 염소와 나트륨이 대부분이고 다음 마그네슘과 황이고 아주 미량의 칼륨 그리고 더 미세량의 무기연소가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닷물 시비가 어떤 작물에게 유용한가는 바로 이 성분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겠죠. 바닷물에 가장 많은 성분인 염소와 나트륨이니까. 염소가 많이 필요한 작물은 염소는 모든 작물에게 필요한 미량 요소로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작물은 토마토, 감자, 배추, 상추 등 채소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들에게 바닷물을 주면 무조건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염소는 어디까지나 작물에게 약간만 필요한 미량 요소이고 보통 토양에는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빗물에 잘 씻기지 않는 하우스 토양에는 오히려 많을까봐 걱정이죠. 나트륨이 많은 필요한 작물은 우리 작물에 별로 없죠. 다만 너무 많으면 장애를 가져오기 쉬운데 그래도 나트륨 등 염류에 강한 작물로는 감자, 양배추, 토마토, 당근, 비트, 딸기라고 하네요.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이 이온화되면 생기는 마그네슘, 즉 고토는 두부 결정에 쓰이는 간수이죠. 맛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고토라고 부르죠. 작물에게는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 그것도 미량이 아닌 다량 요소인 것은 농사 짓는 분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죠. 다량이라고 해도 NPK 다음으로 그들보다는 10분의 1 정도 필요한 양이죠. 하는 역할은 엽록체 속 엽록소의 한 성분으로 광합성이 필요한 영양소로서 비료로는 질산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비료가 있죠. 그러니 바닷물 시비에서 효과를 보는 작물은 토양에서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한 작물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대로 토양살포나 연면 시비로 이들 성분을 충분히 공급한 작물에게는 역효과도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황도 빼놓을 수 없죠.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이 분해되면 나오는 이 황은 마그네슘과 같은 다량 요소이고 작물에게 본래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 들어있는 칼슘이나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물에게 꼭 그것도 많이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런 많지 바닷물 정도로는 그 필요량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부족한 곳에서는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 아주 미약할 정도로 들어있는 기타 미량 요소, 이들이 작물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미량 요소 8가지는 들지 않더라도 어느 특정 작물에게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좋다거나 아주 효과가 크다는 영상을 뒤했던 분에게는 실망처럼 들리지만 소바다 농장은 그 어느 것이나 과대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과학적 데이터로 접근하여 원리를 토대로 얘기합니다. 어떤 작물에게 얼마나 농도로 쳐야 안전하다는 데이터는 앞에서도 보았지만 어떤 작물에게 치면 얼마만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나올 수도 없죠. 앞서 얘기한 대로 작물마다 특히 그 밭의 토양 상황이나 그 전 농부가 어떤 비료를 시비하였는가에 따라 다르니까요. 어떤 특정 작물에 바닷물을 살포하였더니 작물의 자람이나 수확량에도 효과를 미쳤다는 사례는 많습니다. 이러한 정도는 같은 작물이어도 밭 상황에 따라서도 당연히 다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닷물은 소독 효과도 있습니다. 이 소독 효과가 작물의 병 예방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병에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도 특정 병에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다음 영상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바닷물 시비는 작물마다 농도도 다르고 또 작물마다 또 사전 시비 여하에 따라 토양에 따라 다릅니다. 혹 내가 키우는 작물에 바닷물 시비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처럼 내륙에 사는 사람은 어쩌면 비료 치기보다 더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천일염으로 대용할 수 있는데 여기처럼 간수를 빼지 않는 것이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닷물 시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황이나 마그네슘, 간수 속에 녹아내려 소금에는 없습니다. 일단 천일염을 비율을 잘 맞춰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그 계산은 앞에 바닷물 속에 전체 염분이 3.5% 정도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소금 35g에 물 965g을 부어 바닷물 농도로 맞추고 그 다음 본 영상 속에 제시한 작물별 안전 농도를 참고하여 희석하여 살포하면 되겠습니다.